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작년에 10% 고금리 적금 특판 500억 원이 순식간에 팔렸었죠. 자,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게 해지가 안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이런 일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협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이체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예적금을 가입했다면 만기 해지할 때 순채무 한도 초과 라는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뭐 나의 이체 한도나 뭐 예금 적금 한도 이런 게 한도가 초과된 게 아니라 은행들은 하루 동안 이체를 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데 우리 개개인 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움직이고 자금 정산 다음 날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이체 한도가 초과가 돼서 더 이상 이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순채무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금 이체가 안 되면 이게 불편함도 느끼지만 또 불안함도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한도 초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도를 증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한도를 늘리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뱅크런 사태도 보면 이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 바람에 그게 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좀 이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체 한도를 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럼 한도가 언제 살아나는지 궁금하죠? 자, 그날 밤 자정이나 다음날 영업시간, 지점 영업시간 9시가 되면 이체 한도 정지가 풀려서 거래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날 영업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면서 이제 예금이 아무래도 이체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그런지 이런 메시지를 좀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고금리 예금 시즌 됐을 때도 그렇고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다른 지점보다 특별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경영지표나 자본금이나 이런 곳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곳도 있어요. 이게 또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연체율이나 유동성 관련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더 가입에 신중을 기해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유동성 비율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금액이 10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안 되는 50%도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고객들이 와서 돈을 찾아갈래요 라고 하면 그 돈을 싹 긁어서 줘도 100%를 못 돌려준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100% 이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100% 미만이 되는 곳도 꽤 있고 심지어 50% 미만인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자, 이건 시중은행 얘기가 아니라 상호금융 쪽의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100% 미만일 수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규제가 상호금융 업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판 경쟁도 치열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동성 비율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석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융권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네, 물론 실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예금이자가 은행권들이 보통 6%대였는데 이때 특별히 좀 이자를 많이 준다는 데가 있었어요. 바로 토마토저축은행인데 3년을 예치해두면 8% 이자를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파산이 됐죠. 그때도 예금 예치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토마토로 옮긴다고 엄청 많이 해지해 가셨었는데 어쨌든 이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이하로 넣은 사람들은 보전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을 넣은 분들이 문제죠. 자, 토마토저축은행 여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액을 회수해서 정산을 해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돌려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자 보호 금액에 맞춰서 좀 넣으시는 것도 요즘 같은 때는 필요하겠죠. 파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금리로 넣어둔 거 아까워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파산 전에 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파산을 했다. 그러면 공시이율과 예보에서 정한 이율 중, 그러니까 예금의 이자와 예보에서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을 해주고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미리 좀 해지를 해 두시는 게 낫고요.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이건 저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또 만에 하나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원금을 미리 좀 찾으시는 게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마 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금 예금 하지 마란 말이야. 고금 예금 포기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시점에 뭐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신다던가 기사가 따로 없으면 뭐 중앙에 신협중앙에
맑은 곳 중앙에 이런 중앙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점 검색을 하시면 경영 공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동성 비율이라든지 연체 비율이라든지 자본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한참 고금리 예금이 많이 나갈 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공시 사실들을 좀 조작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도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정직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꼼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어렵다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살펴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고금리 상품보다는 중금리나 좀 안정적인 시중은행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은 너무 금리보다는 좀 안정적인 곳에 넣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금융권, 맑은 곳, 신협 이런 곳 있잖아요. 단위농협 이런 곳들이 은행이란 이름이 붙어서 시중은행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약간 달라요, 성격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점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본점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본점에서 관리를 하는 직영점이라는 개념이라면 이런 이금융업권은 대리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점이라기보다 각각의 사업체예요.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체를 이제 연합해서 같이 관리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앙회라는 이름을 두고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두고 각자 서로 연합해가지고 필요할 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각각 이제 사업을 영위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점과 상호는 같지만 개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그 지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점에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내가 거래한 지점은 거기가 아닌데 예금을 빼러 가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경영지표는 잘 살펴보고 내가 거래하는 지점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고금리 예금 만기 시즌이 돌아오고 또 고금리 예금 뭐 특판 이런 소식들도 보이지만 어쨌든 내 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거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